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일 밤 9시 41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갑자기 잠적을 하더니 부산에서 나타나서 순천을 거쳐서 제주도로 갔습니다. 휴대전화를 끄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적전 탈영과 비슷한 겁니다.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이 전쟁판이나 다름없는 선거판에서 윤석열 후보의 직속부하인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욕보이기 위해서 완전히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해당 행위인데, 이런 행위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되었다. 내가 취중에 날린 그 페북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끼쳐서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한마디 없이 오늘 기자들 앞에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파리떼에 비유해서 또 욕을 하고 완전히 이재명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덮어씌웠던 이재명이나 이준석이나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 이준석을 키운 사람이 유승민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승민이 내부 총질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거,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이준석이 이런 결정적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등 뒤에서 칼질하고 있는, 이게 유승민, 이준석으로 내려오는 어떤 배반이라고 그럴까요? 배신이라고 그럴까요? DNA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런 철부지 초딩 수준도 안 되는 이런 이준석을 윤석열 후보가 참 다루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걸 또 멋지게 이런 문제를 처리하면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이준석은 2일 제주 4.3 평화공원에 나타나가지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저는 당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거부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당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거부라고 볼 수 없대요. 그럼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패싱 논란을 겪던 이준석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이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가 연락 두절되면은 이게 정상입니까? 그럼 무단 결근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중차대한 시국에 무단 결근하고 놀러 다니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어느 하나도 믿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론이 충실하게 써주기는 합니다. 이 대표는 당무 거부가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게 당무 거부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윤석열 후보 선출 이후 저는 당무한 적이 없다. 후보 의중에 따라 사무총장 등이 교체된 이후 제 기억에 딱 한 건 이외에 보고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지금 당무 공백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걸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선대위와 최고위 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 선대위 원톱은 김병준 위원장이고, 오히려 그분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홍보에 국한된 제 역할을 하겠다. 나머지 총괄 지휘는 그분이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심지어 김종인 위원장을 모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굳건하게 마음을 다지셨으면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김병준 위원장을 선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대위 운영에 대해서는 제 영역 외에는 다른 큰 관심사가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가 어떤 조치를 하면 서울로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윤석열 후보가 저한테 뭐를 상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희 간에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뭘 요구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고 보시는 것도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모욕적인 인식이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발로 언급되는 여러 가지 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완전히 뒤집으시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준석이 바깥에 여기저기 인터뷰하러 돌아다니면서 윤석열을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그건 싹 빼버리고 윤석열 측근들이 자기를 욕을 한다. 요것만 앞세웁니다. 이거 완전히 이재명과 같은 수법입니다. 이 대표는 특히 윤석열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했던 인사도 있었다. 후보가 누군지 아실 거다. 인사조치가 있어야 할 걸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는 또 밝히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보도하면 안 됩니다. 아니 누가 그랬다고 해야지. 그리고 이게 무슨 기자들 앞에서 할 이야기입니까? 이게 적전 탈령 무단 가출할 사안입니까 이게? 그럼 거기서 멱살 잡고 싸우든지 해야지. 이런 걸 여러 사람 앞에서 까발리고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말단 사무처 직원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당대표. 포복 참 절도할 일입니다. 윤 후보가 제주도로 의원들을 보낸다는데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마 김종인 위원장과의 의견도 김종인 위원장과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 커서라기보다는 문제를 맞이한 뒤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원치 않는 시점에 원치 않는 인사들을 보내서 예우를 갖추는 모양을 보이되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고 생각한다. 말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준석 씨의 말은 이 한국어 문법에 맞질 않아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적어도 입법부의 일원이고 우리 당 국회의원이고 우리 당에 대한 진지한 걱정 있는 분들은 사람에 충성하는 행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사람과 직책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는 직책과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 충성해야죠. 다음엔 그 사람이 그 직책을 위반할 때 문재인처럼 대통령 직무를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대통령 직무를 엉터리로 수행할 때는 그때는 나는 헌법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있죠. 아무데나 대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글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그게 우발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절하하시면 된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인선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우려되는 지점 계속 이야기했다. 이게 답이 됩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하는 이런 무슨 암호 같은 말을 남기고 사라지면 됩니까? 아니 직속상관인 윤석열 후보에게 이야기하고 좀 다녀오겠다고 허가를 받고 나가야죠. 아니 이준석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무슨 협회라든지 동창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당은 일종의 과거 같으면은 무장 집단입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정당입니다. 일종의 군사 조직입니다. 더구나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해야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쓰면은 그걸 알아먹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허위보고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은 군대에 안 갔기 때문에 이 조직윤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상명하복, 직속상관, 그리고 합법적인 명령은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성실하게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조직윤리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아래 위가 없어요. 여기 대해서 여기 조선닷컴 보면은 댓글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이준석을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참 이준석이가 읽어보면은 기분 나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잘못하면은
병 걸릴 정도의 혹평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당당하면 휴대폰 키면 되고 네가 옹졸을 하면 휴대폰 끄면 돼. 그리고 당연히 후보가 우선이지 네가 우선이니? 정말 정치를 배워도 더러운 수준으로 배웠네. 뭐 이 좀 상스러운 것은 속에 생략하고 민주당 당대표 같다. 윤석열 대통령 방해하고 민주당 입당할 듯. 철부지. 3살 먹은 어린애처럼 생떼 부리고 있는 게 맞네. 수 틀리니까 정권 교체고 나발이고 그냥 깽판 치겠다. 당대표면 대표답게 해야 한다. 지금 하는 짓거리는 첩자들이 하는 짓이다. 제발 사퇴해라. 그럼 그렇지. 연락 없으니 죽을 맛이지. 네 성질에 참을 수가 있겠니? 떠들어대야 준석이지. 너는 끝났다. 젊은 꼰대란 말 썼습니다. 이준석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부터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떠들었다. 원희룡 후보와는 통화하면서 녹음해서 공개했다. 그 뒤로도 이준석은 방송에 나가 계속해서 자기 당을 헐뜯고 윤석열 비난했다. 자기 당이 5% 진다느니 해당 행위를 계속했다. 이준석이 당대표 된 뒤 도대체 당에 도움이 된 게 뭐가 있나? 오히려 해롭게 하기만 했지.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었으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처럼 뒤에서 뒷받침해야지. 이준석은 계속해서 윤석열 비판하는 데 올인했다. 김종인 없으면 선거를 진다느니 마치 김종인이 후보인 것처럼 행세했다. 결국은 모두가 이준석을 멀리했다. 왕따가 되니까 이번에는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여수로 제주도로 떠돌면서 계속해서 윤석열을 비난하는 데 올인한다. 저런 게 당대표인가? 윤석열이 이준석을 해당 행위자로 제명하고 출당하지 않는 것만도 고맙게 여겨야 인간이다. 이준석은 상주 가서 택시나 몰아라. 뭐 너무 많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아마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질질 끌면은 시간을 놓칩니다. 속전속결이 가장 좋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준석, 김종인은 한 세트입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은 그것이 리더십의 하나의 증거가 되어가지고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지율 떨어지다가 김종인을 멀리하면서 다시 지지율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준석을 멀리 내치면 다시 지지율이 올라갈 겁니다. 감사합니다.